선생님, 제 다리가 왜 이렇게 계속 붓는 걸까요? 그냥 나이 탓이겠지? 조금만 쉬면 되겠지? 하지만 이 작은 신호를 놓치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다리의 붓기, 시림, 색깔 변화는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심부전은 발병 5년 안에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나는 무서운 병입니다. 더 무서운 건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다음 날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쓰러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리의 변화를 제때 알아차리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30년간 심장 순환을 연구해온 박현수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 한 번의 관찰로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요즘 들어 다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걷기만 해도 금세 붓고 밤이면 묵직해지는 느낌. 양말 자국이 저녁 내내 사라지지 않는 모습. 신발 끈을 풀 때 발등이 빵빵하게 부어있는 모습.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다면 그냥 피로 때문일까요? 저는 30년간 심장의 순환 변화를 연구해온 박현수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엔 이런 증상을 나이 탓으로 넘기다가 뒤늦게 심장 이상을 알게 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 지인인 김정수 72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정수님은 평소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계셨죠. 그래서 다리가 붓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은 변화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으니 발등에 신발끈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 오늘 많이 걸었나 보네. 그렇게 가볍게 넘기셨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수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저녁만 되면 다리가 시리고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깊은 자국이 선명하게 파여 있었고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 쏙 들어가더니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그 자국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김정수님은 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다리가 계속 붓는데 이거 왜 이러는 걸까? 딸은 처음엔 아버지 하루 종일 서 계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좀 쉬세요. 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수님은 뭔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에도 똑같이 일했지만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았거든요. 게다가 요즘엔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지고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딸의 권유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심부전 초기 단계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김정수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단순한 부종이 아니라 심장이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한 거였습니다. 다행히 김정수님은 그때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녁마다 다리를 베개 위에 올려 쉬고 하루에 10분씩 발목을 천천히 돌리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짠 음식을 줄이고 매일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붓기가 서서히 빠지고 숨이 가빠지던 증상도 줄어들었습니다. 다리가 가벼워지니 걷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이제 김정수님은 매일 아침 출근 전 다리 상태를 꼭 확인하신다고 합니다. 이제는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처럼 다리의 작은 변화는 심장의 건강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단순히 피로나 나이 탓이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심장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녁이면 신발이 꽉 끼는 느낌,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모습, 다리가 묵직하게 가라앉는 느낌. 이 모든 게 심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신부전과 직접 연결되는 다리의 위험 신호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신부전을 부르는 다리의 위험 신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 부종입니다.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붓거나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심장이 혈액을 충분히 돌려보내지 못하면 다리에 수분이 쌓이면서 부종이 생깁니다. 한국순환건강학회 조사를 보면 신부전 초기 환자 10명 중 6명이 양쪽 다리의 붓기를 첫 증상으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박은자 68세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하셨기 때문에 다리가 자주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일하다 보면 다들 이렇잖아요. 저녁만 되면 발이 퉁퉁 붓는데 하룻밤 자면 괜찮아져요. 하지만 제가 그분의 발목을 살펴보니 양말 자국이 피부 깊숙이 파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발목을 눌러보니 쏙 들어간 자국이 한참 동안 그대로 있더군요. 이건 명백히 순환장애였습니다. 검사 결과 박은자님의 심장 기능은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약해지니 다리까지 혈액을 제대로 돌려보내지 못하고 그 혈액과 수분이 다리에 고여서 부종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면 꼭 확인해 보세요. 양말을 벗고 발목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만약 움푹 들어간 자국이 10초 이상 그대로 있다면 이미 순환 장애가 시작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쉬세요. 베개나 쿠션을 발 아래 받쳐서 10cm 정도만 높이면 됩니다. 정체된 혈액이 중력의 도움을 받아 위로 순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발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이것만으로도 정체된 혈액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발 시림입니다. 겨울도 아닌데 발끝이 차갑다면 혈류가 약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국내 순환기 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신부전 환자의 절반 이상이 만성적인 발 시림을 동반했습니다. 최명자 74세님은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한여름 무더위에도 발이 너무 차가워서 양말을 벗을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가족들이 어머니, 왜 이렇게 더운데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라고 물어도 발이 너무 차가워서 그래. 얼음장 같아. 라고만 하셨습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냉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명자님은 손은 따뜻한데 유독 발만 차가웠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심장이 다리까지 혈액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다리 끝까지 도달하려면 상당한 힘이 필요합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그 힘이 부족해서 발끝까지 따뜻한 혈액이 닿지 않는 겁니다. 외부 온도 때문이 아닌 속에서부터 차가운 느낌이라면 심장의 도움 요청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름인데 발이 차갑진 않으신가요? 이럴 땐 가벼운 스트레칭과 발끝 들기 운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따뜻한 찜질보다 순환 개선이 더 중요합니다. 혈액이 다리 끝까지 닿도록 근육을 움직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발 색깔 변화입니다. 발이 창백하거나 보랏빛으로 변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자료를 보면
신부전 전조 환자 4명 중 1명이 발의 색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정병호 70세님은 목욕 후 발이 자주 검푸르게 변해서 놀라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욕실 조명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밝은 거실로 나와서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발이 아닌 것 같았어요. 마치 피가 안 도는 것처럼 검푸른 빛이었죠. 검사 결과 혈류 정체로 인한 초기 신부전이었습니다. 혈액이 다리에서 제대로 순환되지 않으니 산소가 부족해져서 발 색깔이 어두워진 겁니다. 발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색이 하얗게 변했다가 금방 원래 색으로 돌아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5초 이상 걸린다면 혈류 장애를 의심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조명 아래에서 발 색깔을 확인해 보세요. 목욕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발을 깨끗이 씻고 나서 밝은 조명 아래에서 평소와 색깔이 다르진 않은지 살펴보세요. 이 3가지 신호 부종, 시림, 색 변화는 심장이 여러분께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신호를 어떻게 완화하고 심장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부전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리 올려 쉬기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가 큽니다. 잠들기 전 베개나 쿠션을 이용해 다리를 심장보다 10cm 정도 높이세요. 그러면 정체된 혈액이 중력의 도움을 받아 위로 순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너무 높이 올리면 오히려 혈류가 막힐 수 있고 너무 낮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딱 10cm, 주먹 하나 반 정도 높이가 적당합니다. 단 너무 오래 올리면 허리에 부담이 생기니 20분 이내로 유지하세요. 처음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저녁마다 20분씩 다리를 올리고 그동안 발끝을 천천히 당기고 펴는 동작을 10회 반복해 보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천천히 펴세요.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습니다. 다리를 올리긴 하는데 무릎을 꺾어서 올리시는 겁니다. 무릎을 꺾으면 오히려 혈류가 막힐 수 있습니다. 무릎은 살짝만 구부리거나 쭉 펴는 게 좋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매일 하면 다리의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둘째, 걷기 운동입니다. 다리 근육이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걷기가 혈류를 위로 밀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심장만으로는 다리 끝까지 혈액을 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리 근육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속도보다는 하루 30분, 주 5회 정도 꾸준히 걷는 게 중요합니다. 발 뒤꿈치부터 발끝 순서로 천천히 걷고 중간중간 종아리를 늘려주세요. 서영호 69세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영호님은 평소보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납처럼 무거워진다고 느끼셨습니다.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끌리는 것 같았고 숨도 가빴습니다. 그래서 걷기를 포기하려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영호님, 지금 걷지 않으면 나중엔 더 걷기 힘들어집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걸어보세요. 하루 5분부터 시작해 봅시다. 서영호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루 5분부터 시작하셨어요.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2달이 지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분을 걷더니 걸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리의 무거움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다시 걸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하니까 되더라고요. 걷기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빨리 걷는 것보다 매일 걷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걸을 때는 발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발끝으로 밀어내듯이 걸어야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움직입니다. 셋째, 소금 줄이기입니다. 나트륨은 혈액 속 수분량을 늘려 심장의 부담을 높입니다. 김치, 찌개, 젓갈류는 가능한 한 덜 짜게 드세요. 특히 국물은 최대한 줄이세요. 한국 사람들은 국물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국물까지 다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물에는 소금이 가장 많이 녹아 있습니다. 국물은 맛만 보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간은 간장 대신 천일염을 소량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자연스러운 맛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정숙 73세님은 평소 김치찌개를 즐겨 드셨습니다. 하루에 한 끼는 꼭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드셨죠. 국물도 거의 다 드셨습니다. 하지만 신부전 진단을 받은 후 의사 선생님이 국물을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정숙님은 그때부터 국물을 절반으로 줄이고 김치도 덜 짠 것으로 직접 담그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맛이 싱거워서 어떻게 먹어? 라고 하셨지만 몇 주 지나니 입맛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짠 음식이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리의 붓기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발목이 가볍고 하루 종일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죠. 이제는 양말 자국도 거의 안 남아요. 정말 신기해요. 이 세 가지 다리 올리기, 걷기, 소금 줄이기만 실천해도 신부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이제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관리법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분 조절입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혈류가 끈적해지고 너무 많이 마시면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하루 총량은 약 1.5리터 내외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서 마시되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섭취를 줄이세요. 그래야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조금 더 마셔도 됩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땀을 덜 흘리니까 양을 조금 줄이는 게 좋습니다. 계절에 맞춰서 조절하세요. 요즘 물을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않으신가요?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마시면 심장에 갑자기 부담이 갑니다.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음으로 다리 저림과 경련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혈류가 나빠져 신경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되면 다리 감각이 둔해집니다. 국내 순환신경학회 발표에 따르면 신부전 환자 중 절반 이상이 발끝에 저림을 동반했습니다. 한미자 76세님은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더니 결국 매일 밤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한미자님은 밤마다 깨서 종아리를 주무르고 걸어 다니면서 통증을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죠. 검사 결과 심장의 순환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약해지니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그로 인해 근육에 경련이 생긴 겁니다. 이럴 땐 즉각 대처법이 있습니다. 쥐가 났을 때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세요. 그리고 종아리를 천천히 주무르세요. 절대 갑자기 움직이거나 억지로 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방하려면 하루 수분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자기 전 다리 스트레칭을 꼭 하세요. 종아리를 천천히 늘려주고 발끝을 당겼다 폈다 반복하세요. 벽을 마주보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빼고 종아리를 늘리는 동작도 좋습니다. 각 동작을 20초씩
양쪽 다리 모두 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야간 경련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심장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높으면 혈압과 맥박이 급상승해 심장을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불안할 때마다 깊게 호흡하고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히 명상해 보세요. 구체적인 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세요.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렇게 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압도 내려갑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5분씩만 해도 효과가 큽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이 호흡을 하면 더 좋습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마음이 한결 안정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요즘 마음이 자주 조급해지진 않으신가요? 뉴스를 보면 걱정이 늘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렇다면 오늘부터 깊은 호흡을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약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면 꼭 기록하세요. 어떤 약은 다리 경련이나 붓기를 부작용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약 복용 후 증상이 갑자기 심해졌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확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하면 심장은 다시 리듬을 되찾습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가벼워지고 숨이 편해지고 일상이 편안해집니다. 오늘 다리의 붓기, 시림, 색 변화 같은 증상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모두 심장이 힘들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피로나 나이 탓으로 넘기지만 그 순간에도 심장은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순환이 막혀 숨이 차고 결국 일상생활조차 버거워집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집니다.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다리 올리기, 걷기, 소금 줄이기, 수분 조절, 스트레스 완화 이것들만 지켜도 심장은 다시 리듬을 되찾습니다. 김정수님, 박은자님, 최명자님, 정병호님, 서영호님, 문정숙님, 한미자님 이분들 모두 다리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린 덕분에 심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김정수님은 이제 매일 아침 30분씩 걷고 계십니다. 다리 붓기도 거의 사라졌고 숨도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손주들하고 공원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예전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벤치에 앉아만 있었는데 이제는 같이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박은자님은 다리 올리기와 소금 줄이기를 실천하신 후 발목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양말 자국이 이제는 거의 안 남아요. 저녁에도 발이 편해서 집안일 하는 게 한결 수월해졌어요. 최명자님은 걷기 운동을 시작한 후 발 시림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름에 양말을 신고 자지 않아도 돼요. 발이 따뜻해졌어요. 이분들 모두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고 꾸준히 실천한 덕분에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반대로 신호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신부전이 진행되면 숨이 차서 누워서도 잠을 잘 수 없게 됩니다. 베개를 여러 개 쌓아 올려야 겨우 잠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꼽자면 바로 다리 관찰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다리의 붓기와 색을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양말 자국이 얼마나 깊은지,
발 색깔이 평소와 다르진 않은지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그 1분의 습관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양말을 벗고 발목을 살펴보세요. 손가락으로 눌러보고 색깔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다리를 올려 쉬고 조금씩 걸어보세요. 짠 음식을 줄이고 물을 조금씩 나눠 마셔보세요. 자기 전에 다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아침에 깊게 호흡해 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심장은 다시 힘을 되찾습니다. 다리가 가벼워지고 숨이 편해지고 일상이 편안해집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손주들과 공원도 가고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숨이 찰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를 다뤄드리겠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의 아버님, 어머님,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카톡으로 전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누군가의 생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